안녕하세요. 이성훈입니다. 자, 저는 그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기사 교재를 집필한 여기에 이승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재 여기 이승원. 이름은 이승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제 이름 여기 떠 있죠? 이승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재는 도서출판 김문사에서 출간한 책입니다. 김문사에서 출간한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교재는 표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표지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책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이제 설명도 해놨고, 여기 최대 압축, 최대 문제 수록 이렇게 이제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문구는 문항수가 4,000문제가 넘습니다. 이 교재에 들어가 있는 문제 문항수가. 그것은 19년 내지는 20년 가까이에 출제됐던 문제들이 전부 다 예상 문제나 아니면 유사 문제나 연습 문제나 이러한 형태로 계속해서 편집되어 있어요. 그 예상 문제 밑에는 그 예상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계속 그 밑에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더 많으면 종합연습 문제라 해가지고 각각의 뭐냐면 출제 연도에 따라서 그 연도 횟수, 이것이 이제 전부 다 연도별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그러니까 할 때, 이것이 뭐냐면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구나, 아니면 가끔 나오는구나, 그 예전에 한번 나오고 이거는 출제되지 않는 문제구나, 이런 유형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본인 스스로. 그래서 이제 혼자 공부를 하면서 이 유튜브 방송을 보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자 이 강의를 촬영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관련되는 뭐 이 장비나 컴퓨터나 카메라나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 보시는 이런 것들은 이 도서출판 김문사에서 직접 뭐냐면 전부 다 시설 투자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 책을 널리 뭐냐면 알리고, 또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김문사에서 요청을 해서 제가 이 강의를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각 단원에 미니멈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책은 소설책 같지가 않습니다. 그 소설책은 좀 짜증나지 읽어보면. 그러니까 맥락이 뭐냐면 전부 다 섞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주로 뭐냐면 요점을 정리하는 그런 노트 형태의 간략한 형태로 정리를 해뒀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의 교차 학습을 유도했다, 이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먼저 뭐냐면 미니멈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바로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예상 문제가 있고, 그 예상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곧바로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해 보게 되면 힌트 내지는 뭐냐면 뭐 해설, 이러한 형태로 계속해서 갖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해설을 보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설에서 자주 출제되는 그러한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재정리, 그 다음 요약 정리, 이러한 형태로 문제 해설 바로 밑에다가 다시 뭐냐면 붙여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번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뒀고, 그 다음에 이제 실기와 이론이 있습니다. 이 교재는 지금 뭐냐면 필기책과 실기책이 뭐냐면 합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뭐냐면 두께가 얇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압축을 잘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압축이 잘 안 되고 교재도 이제 풀어 헤쳐지면 이 교재만 하더라도 150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시중에 어떤 책보다 두껍다는 거죠. 근데 뭐냐면 이 교재가 얇게 편집이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2단으로 편집해 가지고 좋아하는 연습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즐겨 찾는 연습 문제, 이것들을 많이 풀어보고 뭐냐면 숙련을 많이 하시라, 그런 의미에서 문제를 뭐냐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뜻대로 많이 수록하느라고 그렇게 뭐냐면 압축을 시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책장을 넘길 때마다 뭐냐면 비어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빡빡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 정도로 뭐냐면 편집에 온갖 정성을 뭐냐면 다 쏟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뭐냐면 그림이 많습니다. 그림 한 커트가 여러분들 A4 한 장에 뭐냐면 편집 비용보다 비쌉니다. 그림 한 커트가. 그러니 그림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은 원가가 그만큼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 그림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책을 보다 뭐냐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위에 뭐냐면 설명이 있고 아래쪽에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이 뭐냐면 공정이나 아니면 이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다. 이걸 바로 뭐냐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이 책을 만들었다. 이것을 이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에는 뭐가 있냐면 실기편이 있어요. 각 단원마다 실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도 뭐냐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실기가 아주 뭐냐면 극소수 적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단어는 계산 문제가 중점적으로 많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뭘 하느냐면 소위 이제 그러니까 낚시 걸린다는 거죠. 그래 이론책 따로 사고 실기책 따로 사요. 근데 뭐냐면 제가 여기에 편제되어 있는 실기의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 실기만 다 보면 15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150페이지 정도면 공부하면 실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뭐냐면 시중에 나오는 책들은 10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이를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진짜 나쁜 말로 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런데 낚시를 걸리지 마시라. 그 책은 한 권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면 이론과 실기를 동시에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은 여기 산업위생관리 기사나 산업기사 위주로 이제 강의가 돼요. 그런데 뭐냐면 이 강의 말미에는 뭘 하느냐면 기술사 강의도 이것으로 뭐냐면 할 수 있게끔 강의를 심화 과정을 또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책 가지고 뭘 하느냐면 기술사도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 책 내용이 기술사를 공부할 수 있게끔 내용이 충실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직접 뭐냐면 이 내용 가지고 기술사 문제를 뭐냐면 가지고 제가 주관식으로 풀어드릴 겁니다. 기술사는 이렇게 답안지를 작성한다. 특히 뭐냐면 기술사나 5급 고시 이런 위생 분야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러한 형태로 뭐냐면 걸발, 그러니까 소위 걸발이죠. 답안지 쓰는 요령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운전면허 딸 때 S코스, T코스 들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깨에 나란히 핸들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뭐냐면 소위 그냥 일본 말이지만 이빨이 꺾으라 그러죠. 꺾어가지고 들어갔다가 그 요령이 있죠. 어깨 기준선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T코스와 S코스를 통과하는 요령이 있다는 거죠. 기술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통 뭐가 되느냐면 T코스, S코스를 잘 소화를 못합니다. 그건 왜? 손을 바른다는 거죠. 왜? 뭐가 없기 때문에 공식이 없어요. 요령이 없었어. 그래서 뭐냐면 저는 이 그러니까 교재를 통해서 기술사 강의까지도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부하면 기술사도 됩니다. 이걸 무료로 강의를 할 거예요. 예.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산업위생관리 기사, 산업기사 내지는 기술사 가지고 낚싯밥에 걸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시중에 유튜브나 아니면 뭐 네이버나 이런 데 뭐냐면 몇 커트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상을 보게 되면 4-5개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놓고는 뭐냐면 그게 이제 손님 몰이를 하는 거죠. 손님 몰이. 그 사이트로 이제 들어가서 뭐냐면 돈 내고 강의를 듣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상술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저는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타파를 시킬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상업적인 그러니까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책을 쓰고 뭐냐면 강의를 하고 팔아먹는다. 소위 뭐냐면 그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그냥 못하게 제가 뭐냐면 이런 개인 방송을 통해서 널리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저는 뭐냐면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이런 책을 쓰고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직접 뭐냐면 저자한테 바로 들어보시라. 그리고 뭐냐면 이게 뭐냐면 저 강의가 딱 맞닥뜨려지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수학을 거둘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강의하는 과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과목의 성적이 아주 잘 나오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어떤 코드가 맞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리 원칙대로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 그 말 그대로 원리 원칙대로 공부를 하시면 아무런 괜찮아요. 저는 뭐냐면 원리 원칙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이게 안 된다. 공부가 진짜 어렵더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뭐냐면 제공해 드리는 유튜브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부 못하는 사람은 저 강의를 몇 번 딱 듣고 쇼킹하게 뭐냐면 머리에 콱 와닿는다. 그러면 뭐가, 그건 끝난 거예요. 모든 과목이 그렇게 쉽게 끝낼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시간 뭐냐면 열심히 잘 청강하시고, 여러분들이 뭐 국가 자격증은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나는 합격이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 말, 그런 거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면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따는 겁니다. 누가 합격시켜줍니까? 여러분들이 잘해야지 붙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공부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책을 뭐냐면 이렇게 밑줄 치고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요거 시험에 나와요. 이거 밑줄 치고 잘 공부하세요. 이거 뭐냐면 읽어보기 그냥 하고 넘어가세요. 맨날 그런 거 아닙니까? 지도 뭐냐 몰라가지고 맨날 페이퍼, 이런 페이퍼나만 이렇게 들고 맨날 책을 읽어요. 이렇게. 그런 강의 들어서 뭐 할 겁니까? 여러분들은 뭐냐면 책 없습니까? 여러분들 글 못 읽습니까? 다 읽죠. 그 다 읽고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 쓸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뭘 못하죠? 이해를 못한다는 거지. 개념을 이해를 못한다. 개념. 그리고 뭐냐면 공부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읽을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모름지기 강사는 뭘 해야 되나? 그렇게 뭐냐면 어렵사리 공부를 하려고 드는 사람한테 말 그대로 뭐냐면 쇼킹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을 가르쳐 줘야 되고, 이해가 안 된다면 뭐냐면 그냥 주소 다 함께 만들어줘야 돼. 이거 찍으라는 거는 연필 굴려도 다 찍어요. 연필 이리 딱 굴려보세요. 사각형으로 깎아가지고 1, 2, 3, 4. 누가 못 찍어서 뭐 공부 시험에 떨어집니까?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잘 들으시면 맞는 분한테는 진짜 저렇게 공부하는구나. 맞는 분한테는 진짜 걘가 좋은 보약 같은 그런 공부가 될 거예요. 공부가 지루하지가 않아요. 제가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미없는 공부는 뭐냐면 지친다는 거예요. 오래 앉아서 책상에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지치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 공부가 재밌어요. 그럼 뭐냐면 알아가는 아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알아가니까 뭐냐면 기뻐요. 그리고 뭐냐면 더 오래 뭐냐면 이 문제도 풀리네, 이 문제도 풀리네,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도 풀리네. 그래서 뭐냐면 하나 가지고 둘, 셋, 넷 풀어보십시오. 그렇게 풀리니까 뭐냐면 공부를 1시간 그러니까 앉아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4시간, 5시간을 꾸준하게 뭐냐면 궁뎅이 콤파운드를 갖다 붙인 양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격증도 딸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시험을 치면 국가 공무원이나 아니면 기술사 같은 것도 뭐냐면 톡톡 갖다 붙어요. 그때부터 뭐냐면 시험 운이 터지기 시작해가지고 대박 난다 이거죠. 그래서 저 강의를 잘 들으시면 말 그대로 대박 나요. 정말입니다. 장단코 그렇습니다. 그 물론 뭐냐면 원리 원칙을 좋아하는 사람은 저 공부가 싫을 수 있습니다. 안티가 있을 수 있어요. 안티가 안 맞는 건 어쩔 수가 없죠. 그럼 내가 이거 뭐냐면 돈 받고 하는 거 아니고 무료로 하는 거니까 안 들으시면 돼요. 근데 뭐 진짜 노력해도 공부가 어렵더라 하는 사람만 이 강의를 들으시라고. 그것도 뭐냐면 저자가 직접 딱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서 영상을 찍은 강의의 뭐냐 본 모습을 보시고 힘을 내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에 뭐냐면 서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 이제 교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교재 이제 한번 들어가 보면 교재 이제 산업위생 첫 과목입니다. 첫 과목 개론 부분입니다. 개론 부분인데 여기 이제 개론은 한 200페이지 정도가 좀 넘어요. 그래서 뒷부분에는 실기가 있습니다. 개론에 해당되는 2차 시험입니다. 2차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문제 해설, 이것이 아주 깨알같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시험에는 답을 어떻게 쓰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답을 뭐냐면 정답을 정확하게 딱 기재하는 요령까지 그러니까 정답 요령, 정답 란이 별도로 이제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뒤를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고, 여기는 이제 산업위생의 개념부터 1단원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2페이지부터는 필답형 실기시험이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 위생 개념하고 노동 노출 농도하고 산소 부채, 그 다음에 중량물 들기 작업 이런 것 등이 이제 개론에 해당되는 과목이 실기 2차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이중으로 뭐냐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2차 시험 붙어야지 될 거 아닙니까? 1차만 그러니까 시험에 붙고 말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냐면 공부를 할 때 이 앞에 단원을 공부할 때 얘도 뭐냐면 같이 함께 공부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챕터 1에서 산업위생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요. 이 개념을 뭐냐면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자, 뭐냐, 지금 뭘 하고 있죠? 이 지금 뭐냐면 근로자는 용접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 여기 보시면 불꽃이 탁탁탁 튀죠? 불꽃이 튀고. 그 다음에 뭐냐면 연기 같은, 흉 같은 것이 막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안개 같은 이런 그러니까 검은 연기죠. 이 빛이 얼마나 발광이 강합니까? 아주 강하죠. 이 용접하는데 뭐냐면 오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눈이 어떻게 됩니까? 한동안 안 보이죠. 그건 너무 지나치게 쳐다보면 백내장 걸립니다. 그 빛이 뭐냐면 유해하다 이런 거죠. 이런 것을 다루는 거. 유해가 뭘 유해하지 이런 거죠. 그 다음 여기는 보게 되면 안개처럼 뭐냐면 이렇게 막 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피는데 사실은 뭐냐면 미세한 입자성 물질입니다. 아주 미세한 입자성 물질이에요. 그래, 얘 이렇게 나오는 거는 얘가 고체라는 고체의 뭐냐면 흉이라는 겁니다. 왜? 금속을 용접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지지, 아크 불꽃 가지고 막 녹이죠. 녹여서 붙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금속이 녹으면서 이게 뭐냐면 금속 전기가 생깁니다. 전기가 생긴 것이 대기 중에 나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붕 할 때는 막 뜨거워서 녹았는데 밖으로 나오니까 엄청 차가운 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것이 고체 전기가 바로 뭐냐면 승화 과정을 거칩니다.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뭐냐면 기체가 되는, 그러니까 고체가 되는 것을 승화라고 그래요. 단계를 뭐냐면 거치한다. 그러니까 승화 과정을 거친다. 승화. 그 고체에서 액체 기체로 되고, 기체에서 액체 고체로 되고, 이 과정에서 액체를 거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뭐냐면 승화라고 합니다. 이런 승화 과정에서 미세한 이런 흉이 뭐냐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엄청나게 미세한 겁니다. 이게 0. 뭐냐면 이야기하게 되면 1마이크로메다 이 정도 뭐냐면 이하예요. 그래 0.000 공 하나나 둘 더 붙여버리면 분자 상태입니다. 분자 상태라는 것은 기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기체 상태보다도 입자가 큰 것, 기체가 아닌 고체부터 시작하는 게 바로 뭡니까? 흉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 마스크를 쓰는 사람은 이런 마스크를 써야 돼요. 엄청 뭐냐면 두꺼운 마스크. 그냥 여러분들은 뭐 사스나 뭐냐면 여기에 황사 왔다 해서 뭐냐면 쓰는 마스크, 이거 뭐냐면 용접할 땐 쓰지를 못합니다. 그거 쓰면 뭐냐면 거의 흡입이 다 돼버립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렇게 미세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미세하니까 폐에 들어가서 폐포의 흡착률이 어떻게 되면 높겠죠. 아주 미세하면 왜 그러냐면 폐포에 흡착되는 것을 여기 이제 잠깐 한번 그려드리면, 자, 입자 크기. 예?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0.2 마이크로메다 정도가 를 찍었을 때 요게 이제 입자 크기 dp입니다. 이게 뭐냐면 흡착률이라 봤을 때 흡착. 폐포에 흡착되는 호흡기 폐에 흡착되는 비율이 침착이라고 해도 돼요. 얘를 침착이라고 해도 돼요. 이렇게 뭐냐면 침착이나 호흡기에 침착이나 흡착되는 비율을 보게 되면 얘 있는 상태에서 뭐가 됩니까? 0.2에서 이렇게 꺼져요. 이렇게 꺼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얘도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지다가 이렇게 상승해요. 여기서 뭐냐면 요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 보통 뭐냐면 호흡성 먼지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0.5 마이크로메다 전후입니다. 그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뭐냐면 대기 중에 있는 스모그라고 했을 때,
아, 오늘 뭐냐면 스모그가 심해 했을 때 이 크기가 요 정도 돼요. 그러면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담배를 쭉 해가지고 후 하면 그 담배 연기가 뭐가 됩니까? 탈압자 같은 게 나오죠. 그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0.2 마이크로메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감이 잡히죠. 아, 0.2가 담배 연기구나. 그렇죠. 이게 뭐냐면 폐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폐 침착률이 어떻게 돼요? 가장 낮죠. 가장 낮아요. 폐 침착률이 뭐냐면 낮았다가 0.2 마이크로메다보다 더 미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침착률이 이렇게 올라간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맨날 뭐냐 PM 2.5, 2.5 그러는데 2.5 같으면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이게 DP니까 어디까지 와? 요 한참 여기까지 올 거예요. 그렇지? 그래 2.5 마이크로메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엄청나게 뭐에 비해서 흉에 비해서 엄청나게 크다 이거지. 그리고 5 마이크로메다 이상이 되면 뭐가 됩니까? 여기에 상부에 코털이나 뭐냐면 여기 호흡할 때 비강 같은데 점액이 흐르죠. 거기에 뭐냐면 전부 붙어버려요. 예. 그 5 마이크로메다 이상 되면 어디로 잘 안 들어간다는 거지? 폐에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제 PM10보다도 PM2.5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2.5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호흡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냐면 여기에 흉 같은 것이 더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뭐냐면 유해성이 아주 높다. 그리고 뭐냐면 여기에 금속이 뭐냐면 바바바바바바 이렇게 뭐냐면 불꽃이 일어나면서 녹으면서 튈 때 여기에 뭐냐면 나오는 전기에 뭐냐면 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용적봉이 녹았을 때 용적봉에 그 뭐가 됩니까? 금속 성분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 중금속이라는 거예요, 중금속. 그 우리가 뭐냐면 수원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구리는 조금 먹으면 괜찮아요. 많이 먹으면 안 되지. 그렇죠? 카드뮴 크롬 먹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왜? 생체 내에 들어가면 축적성이 있단 말이에요. 만성 독성 같으면 수원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러분들 알죠? 미나마타병 같은 거. 이따이병 카드뮴 같은 거. 이런 뭐냐면 중대한 질환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냐면 이 나오는 금속 전기는 절대 뭐냐면 흡입을 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면 여기에 마스크를 써요. 여기 입에 마스크 쓰고. 그 다음 뭐냐면 빛이 막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보면 안 되죠. 어느 사람은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거. 이 유리 두께가 상당히 두꺼워야 돼, 이게. 그래서 뭐냐면 이 빛을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이 안면까지도 어떻게 됩니까? 여기 열이 쫙쫙쫙 나면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피부가 손상이 될 수도 있어요. 선글라스 끼고 있으면 피부는 어떻게 되면 그대로 노출이 되죠. 그리고 뭐냐면 중금속 전기 같은 건 어떻게 되면 피부로도 흡수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고글 같은 거, 이게 두꺼운 거 이렇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바가지 같은 거지. 엄청 두꺼워요. 이걸 턱 덮어 쓰고. 여기에 뭐 시커멓게 그런 거, 안경, 선글라스보다 훨씬 더 뭐가 됩니까? 두껍고 차광을 많이 하는 것. 이런 뭐냐면 보안경을 끼고 여기에 이제 여기는 머리띠가 되겠지. 이렇게. 머리띠. 해서 뭐냐면 이제 용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업위생이라고 했을 때는 바운다리가 어딜까? 이걸 영역이 어딜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산업위생이라는 것은 작업자를 따라다닙니다. 작업자. 이 지금 작업자를 따라다닙니다. 밖에 나가서 용접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용접하는 사람이 밖에 있는 거니까 밖으로 따라 나가야 되겠죠. 거기에 뭐냐면, 저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예측을 해야지 되겠지. 그 다음 뭐냐면, 실내에서 이렇게 작업을 한다? 저것이 또 이제 어떤 그러니까 저 공간에서 그러니까 하게 되면 어떤 오염, 그러니까 유해성이 나타날까. 해봐야지. 그러니까 예측을 해야지 되겠죠. 그 다음 뭐냐면, 맨홀 같은 데 들어갔어요. 하수구. 거기도 뭐냐면, 왜 이런 뉴스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기름 탱크 뭐냐면 거기에 들어가서 우물 같은 거 뭐 작업하다가 폭발해가지고 죽거나 아니면 질식사에서 죽었다 뭐 이런 뉴스 많이 보죠. 바로 그거예요. 공기가 부족해서 죽거나 18% 미만이면 저산소증이 걸립니다. 병이 걸려요. 그리고 그게 오래 지속되면 어떻게 사람 죽습니다. 그 다음 뭐냐면 황화수소 같은 것은 엄청 질식성이 강합니다. 신경을 벌써 뭐냐면 마비를 시키거든요. 신경성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들어가서 잘 있어. 그러니까 나 이 잘하고 있다. 그런데 뭐냐 아무 소리가 안 나. 가 보니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특히
하수구나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황화수소 같은 H2S죠. 이런 것에 의해서 뭐냐면 질식사가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산업위생은 이런 것까지도 공부를 다 합니다. 뒷단원에 다 있어요. 뒷단원에. 그러면 지금 뭘 하고 있죠? 개념을 한다는 거예요. 개념을 하니까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 작업 환경에 어떤 뭐냐면 유해성이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뭐냐면 그것을 인지를 하느냐 못하느냐. 사람이 뭐냐면 내가 이게 위생관리를 한다고 해가지고 맨날 용접도 다 해보고 뭐 이런 컴퓨터 앉아가 모니터도 다 해보고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환경을 모두 다 해봐야 됩니까? 자기가 그게 다 종사해봐야지 그걸 압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뭐냐면 앉아서 산업위생관리기사는 앉아가지고 보건관리자로서 앉아서 저 작업장에 무엇이 뭐냐면 문제가 있을까? 유해성이 있는 요소가 뭘까? 이걸 예측을 해야 됩니다. 안 보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또 안 보고 본 듯이 뭐가 됩니까? 서술을 해야지 기술사예요. 그게 재밌죠? 안 본 것을 본 듯이 뭐냐면 쫙 하고 지가 본 것 같았고, 그 사진 찍어가지고 뭐냐면 드론 띄워서 뭐냐면 이런 식으로 본 것 같아. 그러면서 막 답을 써가는 게 기술사입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지금 여러분들은 이걸 이제 골라라. 이게 뭐가 됩니까? 기사, 산업기사죠. 그런데 뭐냐면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기술사는 어떻게 됩니까? 안 본 것을 본 듯이 서술하는 거라 말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그게 틀림이 있으면 안 되죠. 논리가 정연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공부를 하는 거다. 그래서 뭐냐면 이거를 이제 유예할 것이다라는 걸 뭐냐면 여기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뭘 하죠? 여러분들은 항상 뭐냐면 과학적인 근거를 그러니까 제시를 해야 돼요. 여기에 뭐냐면 측정기를 갖고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에 측정기를 갖고 들어가서 이 시료를 직접 측정해 봐야 돼요. 여기 나오는 뭐냐면 이런 미세한 분진형 성분이 뭐지? 그 다음에 이것의 농도는 뭐지?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가스상 물질 같은 거 이게 뭐냐면 성분이 뭐지? 농도는 얼마 되지? 이걸 뭐냐면 직접 측정을 하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데이터를 어디에 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출 허용 기준 여기에 대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 노출 허용 기준보다 이하냐 이상인가 평가를 해야 되죠. 그리고 뭐냐면 이 물질이 무엇인가를 알아냈으니까 아하 이게 유해성이 엄청 높아요. 이거하고 유해성이 없습니다. 유해성이 아주 거의 없는 물질입니다. 그거하고 뭐냐면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 유해성이 높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다 했을 때는 농도 허용 농도 이내다. 그 다음 유해성이 없다. 그럼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됩니까? 유해성이 높고 허용 기준을 초과한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위생관리기사가 하는 얘기예요.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겠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뭐냐면 했을 때는 먼저 뭐 이 사람처럼 뭐가 됩니까? 방호복을 철저하게 입혀야지 되겠죠? 개인 장비를 뭐냐면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게 착용을 하게 해야지 됩니다. 그것도 뭐냐면 사장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거 해놓고 뭐냐면 잘, 헌거 오랫동안 써가지고 뭐냐면, 요즘 마스크도 일회용 한번 쓰고 버린다는데, 이게 뭐냐면 몇 달씩 그러니까 사용을 해가지고 코는 시커멓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뭐냐면 좀 움직이면 계속해서 공기에서 거기에 뭐가 됩니까? 묻었던 먼지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사장이 돈 아끼려고 안 사준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으면 뭐 산업위생관리기사가 보건관리자로서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언제 주기별로 뭐냐면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뭐냐면 권고 내지는 건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게 보건관리자 하는 거고 산업위생관리기사가 해야지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냐면 자기가 직접 뭐가 됩니까? 어떤 대책을 강구하기는 좀 못하죠. 왜?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높은 기술이 없어요. 콘크리트를 뭐 잘할 수 있습니까? 철판을 잘 자릅니까? 산업위생관리기사가.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 소위 이야기는 노가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해야지 되지? 여기에 뭐냐면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라고 그냥 회사에다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지 될까요? 보호장구는 이미 뭐냐면 다 착용했어요.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대책은 어떻게 돼? 여기다가 뭐가 돼요? 여기 국부적으로 이 부분만 뭐냐면 오염물질이 뺑글뺑글 나오죠?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뭘 한다? 후드를 뭐냐면 딱 이렇게 장착을 시켜가지고 후드를 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것을 그대로 뭐가 됩니까? 위쪽으로 빨아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작업자 쪽으로 어떻게 됩니까?
오염물질이 확산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설치하는 것이 후드라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후드라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소배기시설이라는 이런 것을 마련해서 이 작업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됩니다. 이렇게 뭐냐면 보고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뭐냐면 여기에 흡입하지 못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게 또 뭐냐면 실내로 퍼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오염을 야기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 등 뒤에다가 어떻게 되지? 여기다가 뭐냐면 이렇게 선풍기 같은 것을 둬요. 그래서 뭐냐면 등 뒤에서 이쪽으로 바람을 살살 불어주는 거죠. 불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호흡기 쪽으로 들어오질 않죠? 그래서 뭐냐면 아주 좋은 환경, 깨끗한 환경에서 이 사람이 뭐냐면 건강해. 왜 흡입을 안 했기 때문에 건강해지죠? 건강하게 노동을 지속할 수 있게. 그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산업위생관리, 즉 보건관리자가 하는 역할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 걸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이해할 겁니다. 예측하고, 인지하고, 측정하고, 평가하고, 관리하고, 제거하는. 이걸 뭐가 됩니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담당을 하는 것이 보건관리자, 산업위생관리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다가 뭐냐면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뭐가 됩니까? 공학적 기술이 있어야지 돼요. 그걸 뭐냐면 자기가 직접 익히라는 게 아니라 그걸 뭐냐면 배우라는 거예요. 연구를 하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뭐냐면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위에 뭐냐 윗분들한테 제시를 할 거 아닙니까? 사업주한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산업위생이다. 요거 가지고 맨날 헷갈리는 게 산업보건하고 헷갈려요. 산업보건하고. 이걸 섞어 놓거든요. 개념을. 그 어디까지 했죠?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됩니까? 여기에 예측하고 이런 걸 다 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되느냐면 제가 이게 플러스를 해놨죠. 산업위생에 뭐냐면 이 개념을 뭉텅거려가지고 플러스 해가지고 산업의학을 거기다가 뭐냐면 콩고물 입히듯이 입힌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산업보건이에요. 그럼 보건은 뭐지? 그러니까 뭐냐면 저 사람은 이런 노출 위에 이제 노출되니까 병이 걸리더라. 그런 조사를 다 해야 되겠죠. 각각 뭐냐면 직종이나 뭐냐면 그 이 근무 장소에 따라서 측정하고 평가하는 거 이게 다 합니다. 같이. 그래서 뭐냐면 통계학적으로 근무를 그러니까 이걸 자료를 유출을 시켜야 돼요. 유출을 시켜가지고 뭐가 됩니까? 이 직업성 질환에 대해서 원인을 규명해야 되죠. 그래서 뭐냐면 이 역학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전염병 걸려도 역학관계 가지고 뭐냐면 얘가 어떻게 경로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오염이 됐다. 이거 규명을 하죠. 그 보건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뭘 가지고 있습니까? 지식은 공부를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뚜렷하게 의무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 정도는 뭐냐면 그런 역학관계 같은 것은 그러니까 있어. 이 정도는 알아야 돼. 통계, 오차 이런 거 뭐냐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시험에도 거기 나옵니다. 통계나 오차에 대해서. 그 다음 뭐냐면 산업의학을 여기다가 그러니까 추가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예방하는데 이것도 예방하죠. 산업위생도 예방해요. 그 다음 뭘 하는 거예요? 진단한다는 게 다른 겁니다. 산업위생하는 사람은 진단을 못합니다. 의료행위에 뭐냐면 초보 단계 아닙니까? 그렇죠. 응급처치 못합니다. 그냥 뭐냐면 시원한 데 갖다 눕히거나 이렇게 돼요. 물맥이든지 주사 놓든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산업위생관리기사는 절대 못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게 영역이 다르죠. 그러니까 뭐냐면 진단하고 뭘 해야지 되지? 만약에 직업병이 이 사람이 직업병이 걸렸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재활하는 데 기여해야 되는 거예요. 재활. 왜? 이 회사 뭐냐면 그 병 걸렸다고 그냥 내보냅니까? 아니죠. 그 이 사람 건강하게 다시 되돌려놔야 돼요. 회사에. 왜 회사에 뭐냐면 이건 재산이니까. 이분 자체가 재산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뭐냐면 사회복귀에 이제 조력을 하는.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보건이라는 거예요. 산업보건입니다. 그럼 뭐냐면 수술하고 뭐 이거는 뭡니까? 그건 의료행위죠. 진짜 의료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이야기하는 산업의학이라는 것은 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국한을 딱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 그러면 산업위생과 산업보건이 영역의 그 관계가 어떻게 겹쳐지고 서로 뭐냐면 분할이 되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말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사실은 외워서 되는 게 있고
외워서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 설명드리는 거는 개념을 알아두라는 거예요. 개념.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하는 것은 개념을 알아둬야지 될 거는 이렇게 뭐냐면 그림으로 막 설명을 해요. 외울 거는 간단하게 외우게 해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 외워야 되지. 예측, 인지, 측정, 평가, 관리하는 거다. 그렇지. 산업위생이라 산업위생. 산업위생은. 이거를 뭐냐면 그냥 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 여러분들 필요하다 그러면 외워줄 수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외우냐? 007 가관이다. 이렇게 외워버려요. 자, 007 가관이라고 외웠죠. 이렇게. 그걸 007 가관이다. 이렇게 외운 거예요. 한번 보세요. 웃기지 않습니까? 산업위생의 정의가 007 가관이다. 그럼 몇 가지예요? 5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예측에 이형이 들어가 있어요. 또 뭐냐면 인지에 이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측정에 7, 측정, 측, 이걸 뭐냐면 7로 발음합니다. 007이죠. 그 다음 뭐냐면 얘는 쌈박질하는 거 봐봐요. 아주 뭐냐면 장기가 많아가지고 어떻게든 빠져나가죠. 그죠? 007 영화 뻔한 거 아닙니까? 싸우다가 그냥 결국은 지 혼자 뭐냐면 탁, 그러니까, 뭐 여자하고 놀다가 뭐냐면 어깨 턱 해가지고 뭐 지 혼자 빠이빠이 하고 싹 좋은 데 가고. 그런 거 007 영화 뻔한 거라니까. 예. 그 요게 뭐냐면 가관이다. 가. 요걸 가를 딴 거예요. 관. 글자로 가지고 뭐냐면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뭐냐면 개념을 설명하는데 이건 또 왜 필요합니까? 이 중에. 그래, 개념 하나 가지고는 내 머리를 내가 못 믿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뭘 하느냐. 이렇게 뭐냐면 외우는 방법까지 같이 겸수, 양수 겸장이라는 거예요. 그 원래 장기 뜰 때 양수 겸장이면 외통수예요. 딱 걸리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든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냐면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딱 그러니까 주요 포인트를 외워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 조선 팔태의 조선글, 그러니까 한글로 가지고 이렇게 뭐냐면 강의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내가 다 알아요. 예. 전 78년도부터 이 강단에 입문했기 때문에 다 압니다. 거의 뭐냐면 수준들도 다 알고, 제자들이 많겠죠. 다 압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런 걸 못한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리고 이거 배웠죠? 가져가 써먹지를 못해요. 이게 왜? 저희 특허네, 특허. 전매 특허예요. 전부 이게 뭐냐면 특허가 저런 방법을 어떻게 유튜브에서, 그래서 뭐냐면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도 뭐냐면 개발해가지고 학생들 뭐냐면 정확하게 깨우치지도 못하는 사람이 맨날 낚시질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너무 진짜 꼴사납다는 겁니다. 요즘 뭐냐면 IT 기술 발달했다 해가지고 유튜브다 뭐다 방송 많죠? 거기에 뭐냐면 전부 다 맞들여가지고 전부 다 니나, 나나 전부 다 뭐냐면 어떻게 여러분들을 뭐냐면 붕어로 알고 있다는 거지, 붕어로. 여러분들은 붕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절대 낚여가지고 그 사이트로 들어가거나 그 홈피로 들어가거나 해가지고 돈 내고 강의 듣지 마시라고. 뭐만큼은, 산업위생만큼은. 그럼 앞으로 제가 뭐냐면 책을 많이 쓰겠죠? 계속 책 쓸 겁니다. 그건 뭐냐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제가 40년간 공부한 것을 전부 다 여러분들 사회에 환원한다 생각하고 베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회에 위생, 보건, 환경 모든 것을 뭐냐면 대기, 수질, 폐기물 다 저 강의를 듣고 그냥 따시라고요. 그리고 개념이 확립 안 되는 다른 그러니까 분야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 강의를 이렇게 와서 봐주시면 이게 사이드 부분이지만 이해하는데 엄청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 뭘 안 되나? 이 특허는 안 됩니다. 사용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가 그 전제 조건으로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이렇게 당부를 드린다는 거예요. 네, 당부. 그래서 이건 제가 뭐냐면 진짜 40년 가까이 공들여서 공부한 그러한 재산과 같은 거니까 가급적 저를 뭐냐면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라 이런 거. 만약 다른 사이트에서 저와 똑같은 이런 걸 강의를 한다. 그러면 저한테 신고하세요. 네, 저작권으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뭐냐면 나는 여러분들한테 보호받고 싶다 이거죠.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단어를 한번 보죠. 여기에 이제
산업위생하고 산업위생학 이런 부분이 있어요. 미국 산업위생학회 이것도 시험에 나오면 되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공부를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게 이거 위생학회라는 거죠. 이걸 뭐냐면 여러분들이 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회는 뭐의 약이고 위생은 뭐의 약이고 이걸 전부 다 가르쳐요. 강사들이 그럽니다. 지도 모르면서. 예?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지는 맨날 책 보고 이렇게 책을 보고 이렇게 보니까 알지. 근데 여러분들은 모른다고 뭐라 그래? 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뭐냐면 공부하는 방법은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걸 뭐냐면 딱 보면 그 여러분들 모릅니까? 이, 오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안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뭐냐면 뭘 하나? 생, 회 요걸 갖다 붙여. 생선회를 먹어야 되는데 이거지.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선회 이거 노량진 수산시장 이런 거 공부할 때 뭐냐면 그런 게 아주 칼입니다 그냥. 자기 뭐냐면 주변에 있는 거 가지고 공부를 생활화해라. 이게 저의 뭐냐면 논리입니다. 철학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내 제자들이 뭐냐면 나가서 얼마나 강의 잘하겠어요. 저는 78년도라고 그랬죠. 저하고 강의 시작 같이 했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공할 나이쯤 되면 저는 이 세상에 없을 수 있습니다. 기술사를 따시거나, 그 다음 고시에 합격하시거나, 이공부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부장이나 이사 정도 되면 저는 이 세상에 없겠죠. 그런데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베풀고 갔습니다. 그 뭐냐면 낙으로 삼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목표로 삼고 제가 제2의 인생을 투자를 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를 뭐냐면 밀어주세요. 예? 좋아요 막 눌러주고 주변에 막 이렇게 그거는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제가 뭐냐면 그거 보고 힘이 나죠. 이렇게 뭐냐 호응을 많이 해주시는구나. 그럼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게 안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산업위생이란 이렇게 했어. 산업위생의 정의를 위생학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도 전부 다 뭐냐면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기술사를 뭐냐면 전부 다 이렇게 이 산업위생의 정의를 그대로 쓰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암기력이 나쁘면 이거 절대 못 씁니다. 그러면 딴지식으로 10번, 20번, 30번 막 계속 써요.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나옵니까? 안 나오지. 그래서 이제 제가 요 표시해 놓은 거는 기술사 할 때 여러분들한테 진짜 아주 쇼킹하게 이 논술 이게 그대로 써버립니다. 그대로 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산업기사 기사는 지금 뭐냐면 007이면 딱 돼요. 그럼 뭘 했죠? 요 007 가 관. 그러면 순서 어떻게 되지? 그러면 007 가관. 이게 순서예요. 활동 순서입니다. 산업위생 활동 순서 007 가관이더라. 싸우는 거 보니까 얘 아주 그냥 폼나게 가관이더라. 그거만 하면 끝난 거예요. 예. 얘가 어디서 싸우지? 산 위에서 싸운다. 저 산 위에서 보니까, 산 위에서 보니까 007 싸우는 거 보니까 아주 가관이더라. 이게 뭐지? 007 보통 산 위에 싸우잖아요. 외딴섬에 가든가. 뭐 시리즈 대충 보면 그렇죠. 산업, 위생의 정의입니다. 이게 007 산 위에서 싸우더라. 산업위생의 정의는 007 가관이다 이거죠. 재밌죠? 그래 공부가 뭐냐면 스트레스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여기까지 했는데 안 받죠? 그 저처럼 강의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뭐냐면 제가 소위 뭐냐면 독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볼까요? 이거는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시험에는 가끔 나와요. 산업보건에 대해서 정의가. 이것도 뭐냐면 산업보건의 정의도 그대로 뭐냐면 지금 제가 뭐냐면 필기를 딱딱딱딱 하면 요대로 같이 써버립니다. 기술사 시험이나 고시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어떻게 했나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복원의 모르는 육신사고. 자, 복원. 이게 복원. 복원. 요게 복원. 의. 복원의. 그러니까 의사도 복원의가 있지 않습니까? 복원의. 육신사고, 뭐, 이건 뭐 필요 없고요. 요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고를 친 거예요. 복원의가 사고를 쳤어. 그러니까 뭐냐면 예. 예? 간. 이게 뭐, 이게 됩니다. 간, 이도 되고, 건도 되고, 간. 그 사고 치면 어떻게 군대에서 깜빵 보내죠. 영창 간다고 그러지. 지금은 없어졌다고 그러지만. 예, 감빵, 보내. 보내가 뭐가 됩니까? 배치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복원의 제, 그러니까 사고 쳤어? 복원의 제 사고 쳤네? 왜? 배 아프다는데 뭐냐면 그 약을 안 주고 그냥 아까진기 바라고 이게 뭐 그럼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배가 더 탈이 더 낫겠지. 그러면은 제가 사고 친 거야. 왜? 병을 더 심하게 했기 때문에. 복원의 제 사고 쳤네? 얘 깜빵 보내. 그겁니다. 알았죠? 재밌죠? 외우는 게 재밌을 겁니다. 외우는, 공부하는 게 재밌고, 그렇습니다. 산업 위생의 목적입니다. 이것도 뭐냐면 암기하는 게 이렇게 제가 만들어냈어요. 산업 위생의 정의 한번 보세요. 산업 위생의 정의입니다. 위생의 정의. 자, 위생의 정의니까 위생의 미안합니다. 위생의 목적이니까 요게 뭐냐 목적이에요. 그럼 뭐가 되죠? 여러분들 밥 먹고 나서 생목이 올라오네. 그렇죠? 끄이 트름하는 사람들. 이게 그런 생목이 아니고 얘가 뭐가 됩니까? 생. 그러니까 목이 이렇게 뭐가 됩니까? 그래서 뭐냐면 생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목이면 뭐지? 생나무예요. 이렇게. 원래 뭐냐면 여러분들이 도장을 파면 어떻게 합니까? 도장은 벼락나무, 그러니까 벼락 맞은 뭐 대추나무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거 가지고 뭐냐면 도장을 파야지, 그러니까 이 돈도 잘 벌고 이게 좋다지 않습니까? 근데 뭐냐면 이거는 뭐가 되나 생나무로 도장을 판 거예요. 생나무. 이 생나무. 그냥 뭐냐면 멀쩡히 살은 나무 잘라가지고 이렇게 도장, 나무로 만들어 도장, 인장이라 인장. 그래, 인장이 뭐가 되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요 인장을 팠다. 도장이에요. 생나무로 도장을 팠다는 거예요. 도장을 팠다. 여기에 뭐가 됩니까? 보하고 새. 저 뭐냐면 생나무로 도장 판 꼴 좀 보세. 생나무로 도장 판 것을 보세. 잘 팠다는 거지? 그러니까 쭉 올라간다. 산, 얘 뭐가 됩니까? 얘 도장 판 거 봐라. 야 이거 얘. 얘. 그래서 뭐냐면 예방하고 예방하는 거. 요것만 여러분들이 딱 알고 일단 부지런히 뭐냐면 몇 번을 써봐요. 이게 왜? 잊어먹을 것 같은데 뭐냐면 이게 생나무로 도장 팠는데 그러니까 기분이 업돼가지고 얘 했어요. 요게 그냥 꼬물꼬물 올라옵니다. 왜? 근거를 찾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지? 했을 때 근거를 찾아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뭐냐면 모른 듯 하는데 위생의 목적가라는 거 생나무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도장 판다고 그랬지? 이게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형태의 공부가 되면 기술사는 뭐에 대해서 쓰시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가 기술사의 바탕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여러분들은 9급을 그러니까 바라고 공무원 공부를 할지 모르겠지만 특히 뭐냐면 7급, 그 다음에 5급 이런 공무원에 도전하고 싶은 사람, 기술사에 도전하고 싶은 사람은 이 강의를 빠뜨리면 힘들어집니다. 누구는 어느 놈이 그러니까 3년을 공부해가 기술사 땄다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 바보입니다. 기술사 공부는 딱 시작해가지고 3번에 끝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로얄 젤리를 제가 딱 줍니다. 그러면 3년에 끝낼 수 있어요. 이거 3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3년이라 3번 같으면요 1년 반 만에 끝내는 거예요.
1년 초에. 그래서 뭐냐면 저는 93년도부터 기술사를 양성하기 시작해가지고 내 혼자 전과목을 강의를 다 해가지고 200명이 넘는 기술사를 내 제자를 양성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 합니다. 귀찮아서. 근데 뭐냐면 제가 아까 선포를 했죠. 산업위생기술사를 하겠다. 이거 무료로 해주겠다. 그죠? 그래서 뭐냐면 이제 댓글 올라오고 이메일이 통하는 사람들은 이건 딱 그러니까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조성해 드릴 겁니다. 그게 이제 뭐라 그랬죠? 내가 베풀고 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뭐 저도 죽어서도 좋은 데 갈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공부를 한번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산업 보건의 목표가 있어요. 보건의 목표. 이것도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오는 거 있는데, 이거는 뭐 대충 여러분들이 한번 잘 봐 두시면 돼요. 이거 아까 똑같아요. 생나무 도장 뭐 예예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아요. 예 감방분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은 제 보건의 뭐냐면 정의, 정의와 목표가 유사합니다. 정의와 목표가 유사다. 이게 뭐 생나무는 뭐가 돼? 위생의 목적 아닙니까? 이것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구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처음에 이걸 몰라가지고 유튜브를 뭐냐면 처음 시작하는데, 아유, 10분이 넘으면요, 이게 뭐 올라가지가 않아요. 강의, 그러니까 시간이. 초보라고 엄청 뭐냐면 유튜브,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이야, 우습게 뭐, 그러니까 잘라버리고, 그 나중에는 뭐냐, 업로드를 한다도 업로드를 못합니다. 이래가지고 뭐냐면 그냥 뜨고 말아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우찌우찌 막 사이트를 찾다 보니까 그게 뭐냐면 전화 연락하고 뭐 전화번호 뭐 그런 거 하면 그거 뭐냐면 이제 조금 시간을 연장해 준다. 뭐 그게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찾아가지고 제가 이제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청을 했더니만 요게 이제 조금 연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의를 제가 다시 찍는 겁니다. 예전에 찍어 놓은 걸 그냥 버리고 지금 다시 찍어서 다시 올려야 되겠다. 왜 그러냐? 전번 거는 단막 이래 돼가지고 개수만 많지 영양가가 없어요. 이어지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뭐냐면 제가 다시 찍는 거예요. 자, 5페이지입니다. 1번이에요. 기사, 산업기사 모두 중요한데 다음 중 산업위생의 정의라고 그랬어요. 정의. 이게 정의. 정의에 있어서 중요 4가지 활동 요소라고 그랬습니다. 4가지. 그거 여러분들 번에 했지 않습니까? 산 위에서 누가 싸운다고? 007가 싸우는데, 그 싸우는 게 어떻게 된다? 가관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007 가관. 이 정도면 기사, 산업기사는 통과. 이런 얘기예요. 그래, 기술사 하면 조금 더 풀겠다. 이런 겁니다. 그건 이제 기술사 할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예측 0, 그렇지? 7, 가관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이어지죠? 여기 뭐냐면, 그 이형 들어갔다가, 여러분들이 난 놓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이형 들어갔다, 그럼 그냥 가는 거야. 이형 들어갔다, 요 007 하니까, 치어서는 없네. 그 넘어가자. 그 다음에 뭐냐면, 가관이다. 치니까 가. 없어요. 가는 없네. 그 다음 관 하니까, 관은 있구나. 그럼 뭐가 없지? 죄가 없는 거예요. 죄나 큰 거. 공부는 이래 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쉬워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못날 거니까 이 강사들은 이게 핸드페이퍼를 못 나. 이렇게 보고는 뭐냐면 몇 번이지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1번, 2번, 3번, 4번. 답이 몇 번입니까? 4번이에요. 5번이면 뭐 맨날 이런다 이 말이야. 그 나한테 배운 놈들도 그러더만. 핸드페이퍼를 놔야 돼요. 강사는 핸드페이퍼를 쥐고 있는 한 종이에 매료되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젖이 덜 떨어진 거예요. 엄마젖이 덜 떨어진 사람 절대 뭐냐면 이 젖을 못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거 핸드페이퍼를 보고 읽는 사람은 일단 뭐냐면 강의 초보. 딱 보자마자 뭐냐면 강의 초보. 평가를 내시라고. 절대 뭐냐면 거기에 낚이면 여러분들은 돈만 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여기에 또 하나 문제가 있죠. 그냥 몇 문제를 내가 그냥 뭐 PPT를 전부 다 만들어야 되니까 많이는 못했어요. 자, 한번 읽어보죠. 05페이지에 유사 문제 2번이에요. 다음 내용은 미국 위생학회의 산업위생에 대한 정의다. 이게 각한가 오타가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생학회가 아니라 위생협회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번 찾아가지고 수정을 하세요. 이거 위생학회입니다. 학회니까 요 학회 요걸 뭐냐면 이 문제 같은데 협회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협회로 되어 있는 거는 학회로 봐. 이게 아니고 이게 학회가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겁니다. 수정하십시오. 산업위생에 대한 정의다. 오타가 가끔씩 생깁니다. 이게 초판이거든요. 처음 만들어내는 책이니까. 빈칸의 내용에 알맞게 연결된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산업위생이란 근로자나 일반 대중에 쭉쭉쭉쭉 나왔는데 여기에 뭐냐면 작업 환경 요인과 스트레스를 하고 하는 과학과 기술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들어갈 내용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007 과학원. 이렇게 딱 써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럼 뭐냐면, 자, 0. 이게 0이네? 얘도 0이네? 그렇죠? 그 다음 뭐냐면 또 0 하니까 뭐가 돼요? 이 0 두 개 있는 거 없나, 이거? 이거 다른 건 없어. 그 다음 뭐냐면 7이네? 그러니까 척정, 이거 치읓, 척정. 그 다음에 이거 치읓 있고, 이거 이거 치료. 치료가 있네, 이거. 요건 좀 못 본데, 그치? 못 본 거야,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있잖아. 관이다. 얘는 이거 있고, 여기 이거 쩍쩍 보니까 얘 없고, 얘 뭐냐면 치는 있는데, 없어. 그 관은 있어. 이게 관이다. 그러니까 가관 했을 때 얘는 관 없어. 얘 관이 있어. 보세요. 이게 관이 있지. 그러니까 뭐냐면 다 들어가 있는 게 몇 번입니까, 이게? 1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몇 문제를 소화하지. 여기에 관련되는 모든 문제는 이걸로 뭐냐면 한 방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뭐가 됩니까? 뭐냐면 기억이 있고, 기억에 뭐냐면 이렇게 뭐냐면 이걸 붙이니까 가고, 여기 붙이니까 칸이고, 여기 또 하나니까 관이고, 이게 뭐냐면 기억 하나 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영역을 확대하는 거예요. 공부는 그렇게 뭐냐면 작은 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샥샥샥샥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력이 늘어나게끔 해야지만 이게 뭐가 됩니까? 자기 스트레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그게 오래 남아요. 왜? 그 길을 아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아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공부 터득하는 것을 다른 데다 딱 접목시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공부도 그냥 가는 거야. 책만 사서 가는 거지. 그 사람은 이미 뭐가 되면 책 한 권만 사고 뭘 수강료 안 내지요, 학원 안 갔죠, 동영상 안 들었죠. 그렇죠. 저 유튜브만 보면 되니까.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100번, 1000번 더 낫겠다, 이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죠. 그 다음 문제. 여기 보면 5페이지. 유사 문제 7번입니다. 7번에 딱 보니까, 이것도 한번 보자고요. 다음 중 산업위생 활동의 순서로 올바르게 나요. 활동 순서라고 그랬어요. 순서니까 뭐냐면, 뭐라 했지? 007, 이게 이제, 먼저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가관이다. 그러니까 007 가관이다. 요 순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 여기 보니까, 이형, 그렇지. 그 다음에 7 하니까 치읓, 가 하니까 관. 이게 다 되네. 얘는 뭐냐면 얘 없어. 얘는 이형이니까 맞는데, 치읓도 맞고, 평가관리, 뭐가 되지? 이게 이제 뭐냐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관.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요게 뭐가 됩니까? 이형은 했는데 뭐가 안 되지? 인지하고 예측이 바뀌어 있죠. 그래서 뭐냐면 제가 그러니까 용접하는 사람을 그래가지고 여기 용접을 한다. 첫 번째 뭘 한다 그랬죠? 여기에 막 불꽃 튀고 막 이러면 뭘 합니까? 예측을 해야 된다. 저기에면 저 장소에서는 어떤 뭐냐면 유해성이 있겠거나 아니면 건강을 해치는 요소가 무엇이다. 이걸 예측을 하는 것이 뭐냐면 가장 먼저다.
이걸 뭐가 됩니까? 이것 갖고 안 되니까, 아하, 예측이 제일 문제구나. 또 한 수 배우는 거죠. 그러면 007 과관이다 했을 때는 맨 처음에 공은 어떻게 됩니까? 예측이라는 걸 알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실수를, 약간의 실수지만 이런 걸 한번 딱 그냥 편안하게 가려고 그랬는데 뭐가 됩니까? 딱 그 두 개가 겹쳐 있죠. 그랬을 때 뭐냐면 여러분들이 요걸 한번 해설을 보고 다시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한번 보죠. 212페이지입니다. 212페이지에 실기 필답형 이론형 쓰기 문제예요. 쓰기 문제. 이거는 그 필답형이라고 했을 때는 실기 2차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2차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2차 시험. 그래, 2차 시험 이거는 뭐가 돼요? 주관식이죠. 주관식을 말합니다. 2차 시험 주관식입니다. 그 주관식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작게는 15문제, 많게는 25문제까지 나옵니다. 기숙사 시험 문제 수나 비슷해요. 기숙사도 뭐냐면 10문제, 1교시에 10문제, 1교시 첫 교시에 13문제 주고 10문제 풀으라는 거예요. 각 교시마다 뭐냐면 4문제, 4문제, 4문제. 1, 2, 3, 4, 4교시니까 이거 16문제. 이게 뭐냐면 10문제. 그래서 기숙사 시험도 그래 26문제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100점이에요. 이게 100점이에요. 거기서 60점 먹으면 어떻게 되면 기숙사도 붙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공부를 할 때 진짜 뭐냐면 머리칼 바짝 세우고 시험만 따면 되겠지. 자격증만 따면 되겠지. 그 사람은 절대 뭐가 되느냐면 이거 알죠? 4호정. 45세에 정년퇴직한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근데 뭐냐면 지금 제가 하는 이런 공부를 통해 가지고 꾸준하게 자기 개발을 해 가지고 기술사를 따는 사람은 70세예요. 70을 먹어도 뭐냐면 회사에서 나가는 소리를 안 합니다. 직접 나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야겠지. 네? 그 정도로 뭐냐면 회사에서 진짜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뭐냐면 직장 생활 하려면 회사에서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밀려 나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4호정이 알죠? 4호정. 손오공 나오는 4호정. 그걸 빗대가지고 4호정이라는 겁니다. 늦어도 뭐냐면, 저팔계에 가고 40대에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제가 가르쳐 준 거, 이게 주관식이다 했는데 여기에 뭐냐면 넣으라는 거예요. 4개를 넣으라는 겁니다. 그거 뭘 했죠? 007 과거이다. 이거, 그니까, 이게 자꾸 앞에 나온다니까? 과거. 이렇게 딱 하면 이거는 공부가 끝이다, 이거예요. 007 과거. 예측, 인지, 측정, 평가. 그쵸? 그 다음에 관리. 5가지. 근데 5가지인데 지금 이게 4가지를 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뭐가 돼요? 측정하고 평가를 묶어요. 그럼 뭐냐면 예측하고, 이렇게. 그 다음 또 뭐가 됩니까? 인지하고, 인지 내지는 인식한다. 이렇게 해야죠. 그 다음 뭐냐면 7 하니까 측정하고, 그 다음 뭐냐면 평가하고, 이걸 갖다 붙이나 이렇게. 그 다음에 관리하고, 이거요. 어느 놈, 내 참 이런 말을 하면 내가 뭐 말 나오려고 그러는데, 미안합니다. 이런 영어를 뭐냐면 엄청 잘해야 되는 양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 전부 다. 컨트롤, 이렇게. 모르나? 저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관식에 쓸 때 조심해야 돼요. 특히 기술사 시험은 다 합니다. 스펠링이 틀리면 그렇다면 틀린 거예요. 잘난 척 하다가 완전히 물러가는 거지. 그래서 뭐냐면 진짜 모르거든 책이라도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영어도 모르면서 영어 잘하는 척 해요. 외국 사람하고 대화도 안 되면서. 그렇게 하면 공부할, 그러니까 기술사 시험도 뭐가 돼? 영어를 안 씁니다. 저 기술사 하면 가르칠 때 전부 다 영어 쓰지 마라 그래요. 왜? 스펠링이 틀리면 틀리는 거니까 안 쓰는 게 뭐냐면 상책이라는 거예요. 자신 있거든. 자신 있거든 쓰라는 거예요. 자신 있는 사람은 좋습니다. 써도 좋아요. 근데 뭐 자신이 없는 사람은 굳이 뭐냐면 척을 하다가 오히려 뭐가 됩니까? 팽 당하는 겁니다. 잘난 척 하다가. 영어도 모르면서 척 하다가 팽 당하는 거죠.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부터 먼저 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도 모르면서 이거 자꾸 외워가지고 뭐냐면, 뭐 할 겁니까? 그리고 뭐냐면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게 뭐냐, 고급 지식입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예. 고급 지식이라는 것은 머리에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개념을 많이 느끼고 있어야 되고, 가슴이 꽉 차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뭐냐면 지식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요것을 그대로 달면 되는 거예요. 그래, 답을 어떻게 달았나 한번 볼까요? 이 답은 이렇게 달았다. 그죠? 이렇게. 예. 예측, 인식, 측정, 이렇게. 여기에 갖다 붙인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요게 답만 딱 달으면 돼요. 답안지에다가 요 네 가지를 이렇게 딱 달아주면 되는 건데, 여기에 부수적으로 막 실기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위에 있는 거 뭐 산업위생의 정의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써요. 그런 거 절대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여기에 넣어라 했으면 그 네 가지만 딱 쓰고 아주 뭐냐면 거두절미하게 간단 명료하게 답을 해야지만 실기시험이에요. 주관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 이제 일단 이 단원의 실기는 어떻게 나오지? 이걸 한번 연습 삼아 본 거다 이거지.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냐면 저 강의를 듣고 이제는 뭐가 되느냐? 자신감을 얻으시라.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 뭐냐면 공부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공부가. 이게 뭐냐면 이 S코스, T코스 이 꺾어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각도가 달라요. 저의 뭐냐면 40년 내공입니다. 진짜 뭐냐면 자랑할 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뭐냐면 후원해 주시고, 여기에 뭐냐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 교재만 있으면 전부 다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다 뭐냐면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뭐냐면 부디 이 책을 많이 애용해 주시라. 그 말씀만 내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누구라고요? 이승문입니다. 감사합니다.